다 배워서 다 아는 거지만 그냥 한 번 더 복습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대응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그 다음에 이제 치역. 이렇게 기본 용어가 있는데 혹시 이 용어 다 알고 있나요? 네. 진짜? 그럼 대응이 뭔데? 밑에 거 안 보고 얘기해봐.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먼저 얘부터 나는데 대응을 할 때는 정의역과 공역이 단어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아, 알고 있다며? X가 Y랑 X랑 Y랑 X가 Y로 화살표에서. 화살표가 뭔데 도대체? 잠깐만 좀 우리 정확히 알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뭐냐면 그냥 집합 두 개가 있어, 알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정의역과 공역이랑 단어 안 써요. 그래서 집합 X랑 Y가 있는데 그냥 X와 Y를 짝짓는 것이 대응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X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와요. Y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다? 짝짓는 것이에요. 근데 짝짓는 것을 그냥 여기서는 표기로 뭐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대. 근데 나중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는 거 거의 뭐로 표기하니?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짝짓는 것 자체가 다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응에서 앞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XY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용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정의가 돼 있으면 정의역을 그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에서 언급이 없을 때는 정의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 전체.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박살 나야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정의 가능한 x값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x-1분의 2x라고 하자고. 이거 1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정의역을 정의나 적을게. 1은 빠지고 나머지는 다 넣을 수 있죠? 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5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떤 걸 넣을 수 있어요? X는 자연수. 자연수? 조금 더 확장 좀 시켜봐. 1이 1 이상이면 다 루트 안에 0 이상 되는 거 맞지? 네.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다고 해도 함수를 다룰 때는 그놈의 치역은 실수값만 다룹니다. 허수값을 안 다뤄요. 물론 먼 미래는 다 알아야겠지. 먼 미래는 대학 가셔야겠죠. 그래서 뭐다? 이때는 1 이상인 실수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다 넣을 수 있지. 이때는 정의역이 뭐가 된다? 모든 실수. 실수 전체, 모든 실수. 보통 우리가 R이라고 표기를 해요, 맞아? 그래서 뭐냐면 악마로 쓰면 실수 전체가 아니라 뭐다? 정의 가능한 전체가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이제 공역이 이게 조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에서 주어지면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얘도 이제 문제에서 언급이 안 돼 있었을 때가 문제가 생겨요. 됐니?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문제집이 아니라 교과서 기준. 교과서를 싹 다 읽어보면 약간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뒤에서 배우는 1대1이라는 거를 그냥 살짝은 안다 칠게. 주어진 함수가 1대1이냐 1대1이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요. 됐니? 그냥 1대1이면 뭐냐면 공역 자체를 치역으로 바꿔버려요. 됐니? 네. 그러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언급이 없어야겠지? 언급이 없으면 1대1 함수는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돼버려. 그래서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그냥 편하게 맨날 그래프만 있어도 아예 1대1 대응 넘어가는 거라고.
근데 1대1 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냥 공역을 일단 R로 보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근데 이거는 뭐라고? 아무 말 없었을 때. 말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너네가 이제 배우는 유리함수 맞아? 네. 그 다음에 무리함수 맞아요? 네. 그 다음 지수함수 수원에서 배웠죠? 그 다음 로그함수 배웠지? 네. 얘네들 다 역함수라고 배웠지 않아? 네. 네. 유리함수는 뭐야? fx가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라면 역함수 공식까지 배우지 않았니? 네. 네. 그럼 얘는 뭔데? dx 플러스 아, b랑 dx 플러스 b야? cx 플러스 b. 아,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유리함수도 실제로는 y 접근선 부분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공역에서. 맞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유리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1대1 대응으로 보는 거 알겠지? 근데 만약에 유리함수에서 뭐야? 공역이 R이었다면 y 접근선이 빠지게 되니까 치역과 공역이 달라서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고. 근데 역함수 공식을 배우니까 뭐다? 그 이유는 이런 이제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 무리함수는 뭔데? 2차 함수 반 자른 거를 y는 대칭시킨 거잖아, 맞아? 걔도 역함수가 존재하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배우니? 로그함수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함수도 실제로 뭐냐? 치역이 양수잖아, 맞아? 네. 네. 근데 여기 만약 공역이 R이라면 공역과 치역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얘 역함수 무조건 존재한다며. 그래서 뭐다? 지수함수 결국은 1대1 함수잖아, 맞아? 네. 1대1 함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라고. 공역 자체를 치역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혹시 수원 안 배운 사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함수값은 이제 뭐냐면 대응된 y값이 함수값이고 뭐다? 치역은 함수값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대응된 y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죠. 됐나요? 그 다음 너는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있는 거, 치역과 공역이 있으면 누가 더 큰 집합이야? 공역이 더 큰 거죠. 얘는 뭔데? y의 전체인데 얘는 화살표 받은 애들만인가? 네. y의 일부라고 맞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걸 하려면 이 부분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 똑똑한 거 봐, 너네 다 알아듣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프라는 용어가 하나 또 나와요. 그래프는 너네가 그냥 맨날 쌤 그래프 그림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그래프는 그림이 아니라 어떤 순서상 좌표들의 모임이에요, 알겠지? 뭘 모아놨냐면 어떤 식을 만족하는 놈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꼭 함수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할 때는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건 어디서 봤지, 얘들아? 원방? 그치,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봤던 거잖아, 맞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야? 원방 같은 경우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쓸 수 있는데 1을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좌변에는 x랑 y에 대한 식으로 돼 있지.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fx, y라고 그냥 표기를 해요. 나중에 님들이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또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 또는 음함수라고도 불러요. 음함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함수는 아닌데 뭐다? 함수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y는 fx를 양함수, 이거를 음함수로 부르는데 양의미란 말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얘가 임플리시트거든. 혹시 임플리시트 뭔지 아는 사람? 임플라이. 뭐 내포하다, 암시하다 맞아요. 영어하면 아니 알겠지? 그래서 얘가 임플리시트 펑션이라 가지고 함수가 아닌데 함수를 내포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방이 이렇게 있잖아, 맞아? 네. 얘는 함수가 아닌 거 너네가 좀 비워서 알잖아, 맞아? 네. 근데 얘를 적당히 자르면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 부분만 가지고 와. 됐니? 네. 그럼 얘는 함수가 된다고. 왜? 이게 반지름 일자리라고 치고 중심 0,0이라 치면 얘는 y는 루트 1 빼기 x제곱 맞아? 이거 넘겨버리고 양변에 불마 루트 씌우면 되는 거. 됐네? 네. 그래서 얘는 뭐다? 함수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적당히 자르면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음함수라 부르겠다고. 근데 실제로 편의상으로는 봐봐.
그러면 도형 방식이잖아. 네. 그리고 얘는 음함수겠지. 근데 실제로 얘는 양함수도 되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음함수 안에 함수도 그냥 다 내포하면 돼야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둘 나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음함수로 부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돼 있으면 양함수로 부르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뭐다? 그래프는 집합이에요. 뭐 순서쌍을 모아놓은 집합.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 뭘 많이 이용하냐면 개형이라는 작업을 해요. 개형이 뭔데? 계략적인 형태. 그러니까 너네가 그림 그리는 작업이 그래프가 아니라 개형이라는 작업이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혹시 글씨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 그 표현 앞에 를 를.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 개형. 글자가 안 예뻐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쁜데. 여기까지 됐죠? 네. 1페이지 끝이 알겠지? 그래서 필기할 거 필기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다 뭐다? 1대1 대응이 됐고요. 문제 이거 불러. 임. 모든 임의의. 오 대박. 어떻게 알지? 다들 어디서 배워왔겠지. 왜 너만 안다고 착각을 하니? 대문자 이거 불러. 어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외우지 알겠지? 수업시간에 내가 귀찮아서 이 기호를 쓸 거라서 알겠지? 뭐 유래는 모든 영어로 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A를 거꾸로 했다. 아니면 임의의 영어 단어가 혹시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있네. 그래서 얘가 알트레이 얘가 임의라는 뜻이라서 이 A가 거꾸로 됐다라는 설이 있어. 설. 알겠지? 왜냐면 이게 딱 이거 보면 또 너네도 이해되잖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뭐 개디를 붙여가지고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영어를 먹겠니? 그치. 갑자기 쓸데없이 왜 이거를 가지고 왔는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나도. 그다음 존재한다. 유시스트. 그래서 대열 이제 뭐야? 음. 그래서 이가 거꾸로 왔다. 아마 이거에서 가지고 온 것 같긴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동규쌤이 명제 시간에 이걸 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외우고 있어 주셔야겠지?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놈은 정의역 안의 임의의 원소를 다 가지고 와요. 이래 적을까 그냥? 얘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어진 대응을 함수라 부르겠다는 거야. 조건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이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구원은 항상 누구야? 가 앞에 있는 놈이잖아, 맞아? 그래서 x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치? y는 그냥 결과인 것뿐이니까 기준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집합 거기 보면 4개의 그림이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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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걸 한번 채워봅시다, 그치? 자, 가끔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데 이거 벤다그램이에요, 그치? 얘도? 벤다그램은 그냥 길게 한 것뿐이란다, 그치? 혹시 이 맨 앞에 보이니? 안 보이지 않아? 내가 뚱뚱해가지고. 괜찮아? 혹시나 안 보이면 얘기해야겠지? 안 보이면 그냥 칠판에 몸을 붙이면 되니까. 그래, 내 옷은 더러워지겠지. 자, 이렇게 지금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1, 2, 3, 얘가 1, 2야. 그래서 1은 1로 가, 2는 2로 가. 끝이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야? 3이 나가잖아요. 모든 게 다 이용된다 했는데 3은 화살표로 나가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얘는 1번 조건에 만족을 안 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1, 2, 1, 2, 3까지 할까? 그래서 1은 1로 갔어. 2는 2도 가고 3으로도 갔어. 얘도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또 왜 아니래?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하나씩 되게 되는데 두 개 되는 데서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얘는 2번 조건을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뭐다?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벤 다이그램 집합 입장에서는 뭐다? 이 그림과 x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그림이 없으면 전부 다 뭐다?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1, 2, 3이야. 그래서 1은 1로 가, 2는 2로 가. 얘는 함수가 맞다고. 그러니까 y는 남든 안 남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주어는 x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함수가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1, 2, 1, 2, 3 해서 1이 여기로 가. 일단 이렇게 하자. 여기를 2라고 여기를 3 붙일게겠지? 2가 2로 가요? 3도 2로 갔어.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된다라는 거겠지? 네. 왜냐하면 x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한 개로 가는 거 알겠지? y 입장에서 두 개인 거지. 우리는 y 입장이 아니라 x 입장에서만 고민하면 돼요, 알겠지?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두 가지 그림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요 그림들만 없으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거기 메뉴에 보면 이상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맞지? x가 혼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x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옛날에는 님들 전 교육과죠?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를 배워. 알겠니? 그 중1 때 배우던 걸 이제 고1 때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애들이 어리잖아. 선행하면 초딩 애들이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와닿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x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뭐 x 뭐다? x가 혼자 빵 2개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님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맞아? 그래서 이거에 이 말이고. 그다음 거기 보면 이제 뭐 생활 속에 얘 뭐 자판기 리모컨이 있는데 이거는 가끔 가다가 면접 질문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냥 면접관이 너한테 함수가 뭐니? 그럼 너네 뭐라 할 거니? 아 혼자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 얘가 뭐냐면 우리가 리모컨에서 17번을 누르면 17번이 나오잖아, 맞아? 내가 입력한 결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뭐다? 아, 뭐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고. 그래서 뭐냐면 자판기나 리모컨 같은 거는 함수의 예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이걸 무슨 함수로 배워? 일차 일차 함수. 똑똑하네요. 얘는 중3 때 배웠잖아. 2차 함수. 혹시 이거는 이제 함수 선행 배웠으면 알 거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 많군요. 얘는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닌데 일단? x의 y가 여러. x 값은 딱 여기 하나밖에 정의가 안 됐다고. 근데 y 값은 무수히 많죠. 근데 우리는 y 값 하나에 대응되는 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직선의 얘는 뭐니? 이름. 원형식. 이제 원방이라도 되죠? 네. 아빠 오 똑똑하다 너네. 아빠 애들 아무도 모르던데. 뭐냐고 물으니까 저게 뭐죠? 이러는데. 똑똑하다. 2차 함수의 모양은 포물선이라고 하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일단은 얘네들을 너네가 이미 다 배워서 함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일단 함수가 맞겠지. 그럼 왜 함수가 맞냐? 정의로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하자. 그러면 x 값이 여기는 다 정의돼 있잖아, 맞아? 네. 그러면 아무 랜덤한 값을 하나 잡아요. 잡았을 때 x축의 수직으로 올려요. 그러면 점이 몇 개 만나니? 하나예요. 한 개 만난다고, 맞아? 점이 한 개 해결되면 y 값도 몇 개 나오니? 한 한 개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뭐다? 이미 x에 대해서 y 값 하나에 대응이 되니까 쟤는 함수라고 부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지금 x 값은 다 아무 데나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x 값 하나 잡을게.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점이 몇 개 만나요? 한 개. 한 개 만나요. 그러면 점 결정되면 y 값도 한 개 나오죠. 그래서 얘도 뭐다? 함수가 맞다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x 값을 아무 때나 하나 잡아요. 그럼 여기 점이 몇 개 만나요? 한 개.
그래서 얘가 y값이 한 개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고 얘는 정의되는 곳이 x가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y값은 너무 많다고, 맞아? 네. y값 여러 개 되니까 얘는 뭐다?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물론 x값을 여기 잡아버리면 교점이 한 개라서 y값이 한 개긴 해. 근데 아까 뭐라고? x값 전부에 대해서로 했잖아.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돼 있지. 초록색 그림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를 잡아버리면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점이 몇 개 만나? 두 개. 두 개 만나게 돼요. 우리는 한 개 만나야 돼요. 맞아? 왜냐면 점이 두 개 만나면 여기 y값 하나 나오고 여기 y값 하나 나오는데 이놈의 y값 두 개는 다른 거잖아. 맞아? 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한 개 만나는 포인트는 있지만 이미 전부를 했었을 때 한 개가 항상 나와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됐니? 네. 그럼 얘는 여기는 한 개 만나잖아. 네. 근데 여기는 몇 개 만나니? 두 개. 두 개 만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원방은 함수가 아니다. 포물선의 방식도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론화해 놓은 게 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직선 판정법이 뭐냐면 x축이 수직으로 랜덤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그래프와 항상 한 개면 함수가 되고 한 개가 아닌 곳이 존재하면 뭐다? 함수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봐봐. x축이 수직인 랜덤한 선을 이렇게 그어 수직으로 맞아? 항상 몇 개씩 만나? 한 개씩 만나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랜덤하게 그었을 때 한 개씩 만나죠? 여기도 몇 개? 한 개씩 만난다고. 맞아? 여기는 몇 개? 무한 개 만나지? 맞나요? 그러니까 안 되고 여기는 한 개 만나는 것도 있지. 누구 폰일까요? 누가 할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한 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두 개가 없나? 두 개 만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두 개 만나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다? 함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안 배우는데 전문적으로 수학 그 책에는 적혀져 있는 말이에요,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식은 뭐라 돼 있니? 그래 돼 있니? 그래서 요거는 식으로 된 정의는 하나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뭐냐면 x1이 x값에 있는 임이고 x2도 x 안에 있는 임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x1과 x2가 같대. 이거이면 fx1과 fx2 같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면 함수라고 불러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말이 뭔데? x값을 다 이용했다는 말이지. 1번 조건을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혀있는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x값이 같으면 y값이 같아요. 뭐야? x값이 같은 게 주면 y값도 무조건 같은 거. 즉 한 개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씩 대응 2번 조건을 말하는 거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있으면 안 된다겠지. 요거 통째로 있어야지만 뭐다?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아까 여기 그래프에서는 얘만 확인했는데 왜 얘는 확인 안 해요? 그래프에서는 이미 그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다? x값은 다 전부 이용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때만 뭐다? 2번 조건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그 외에는 1번, 2번 조건을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뭐다? 대우명제 먼저 확인을 하네. 자, 똑똑한 사람. 저 명제의 대우명제는 뭐니? 이거에 대응 이거 F 영은 예. 0은 1이라고? 아니 영 아니 이게 대각선 있었는데. 대각선? 자, 대우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은 안 건드려요. 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둬야 돼요. 됐니? 여기 뒤에만 바꿉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자리 바뀌면서 낫 붙이는 거 맞아? 네. 그래서 y 값이 다르면 뭐다? x 값이 다르다. 주어진 명제가 정이기 때문에 참이잖아, 맞아? 그 대우도 늘 참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해도 우리는 뭐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너네가 맨날 이러거든. 쌤, 모순의 부정은 어떤 아닌가요? 전제 조건은 부정을 안 해. 그러니까 너네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0 이상이다. 아닌가? 이 예시는 못 만들어야겠어. 뭐라 그럴까? 하여튼 대전제가 여기 있는 게 대전제 또는 전제 조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예시 좋은 거 있으면 명작 나중에 동생 뭐 설명해라 할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은 바꿔 안 바꿔? 안 바꾼다. 우리 전체 집합 안에서 부정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전체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됐나요? 그래서 뭐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아무거나 만족하면 다 함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함수예요. 나 지금 문제도 적지도 않았는데 좀 우리 기다림의 미약 좀 죄송해요. 성질 급한 한국인 또 소문 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미 앞에서 다 해서 알아요, 맞아? 네. 그래서 얘는 함수라는 걸 알고, 맞아? 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라 원방인 것도 알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식으로 할 때는 먼저 결과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님들 그 수학적 기납법 배웠잖아, 맞아? 네. 수학적 기납법 할 때 우변의 결과 있어 없어? 없다고? 있잖아. 벌써 까먹었니? 수학적 기납법 할 때 막 이래 돼 있으면 얘가 뭐니 얘들아? N 플러스 이게 성립하면 수학적 기납법 볼 때 결과가 적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이랑 그다음에 여기서 식으로 보이는 방법들이야. 그러면 결과를 알아야지 내가 이때보다 어떻게 풀이를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됐니?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얘를 실제로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자고. 그러면 시작이 뭐라고? 얘. 끝이 뭐 나오면 돼? 얘가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뭐다? x1과 x2가 같다라고 하자고. 됐니? 네.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을 2 곱해도 등식은 안 바뀌죠. 네. 또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을 3 빼도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성립하는 거 맞나요? 네. 근데 우리는 2x1 빼기 3을 fx1이라 부르고, 맞아? 네. 2x2 빼기 3을 뭐야? fx2라 부르고, 이미 위에서 저거 두 개 같다면 얘네 두 개도 뭐야? 같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마무리 지었지? 그럼 내가 뭐다?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보였지? 네. 그래서 뭐다? 함수가 맞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 함수가 아니라며. 우리는 보통 주어진 명제가 틀릴 때 보이는 걸 뭐라고 하지? 발레라고 하나요? 네. 그럼 발레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 네. 그러면 발레는 뭐냐면 이걸로 보인다면 이거지. x값은 똑같은 걸 넣었는데 y값이 서로 다른 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값을 0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지? y제곱 빼기 1은 0. 그러면 y는 1 또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x값은 하나인데 y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치?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처럼 결과를 먼저 알고 해야 돼요. 수식으로 보일 때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자. 자, 이거 따라서 따라서 더스 또는 대열포라고 해야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거야겠죠. 똑똑한 사람들 많네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됐니? 네. 함수식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함수가 아닌 것을 찾아달래.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놈은 아까 치역이랑 공역이 있으면 누가 더 크대? 공역이 나온다며. 그럼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자. 네. 그래서 먼저 이 조건을 만족 안 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노가다밖에 없어요. 다 넣어봐야 돼. 자, f-1 뭐니? 1. f0은 2. f1은 3. 그러면 지금 함수값이 1, 2, 3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 치역이 1, 2, 3 전체인데 1, 2, 3 여기 다 있지? 네. 그럼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네. 자, 귀찮아, 너 다 확인하자겠지? 네. f-1, 0. f0, 1. f1, 0. 0, 1은 여기 다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얘는 f-1, 4. 4? 네. 드디어 없네? 맞니? 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아니라고. 답은 일단 3번이겠네? 그 다음에 자 f-1 0. 0이지.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나. 얘는 얘도요?
얘는 2 0, 2는 여기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답안에서 다 있잖아. 네. 다 2 나오니까 되죠, 맞죠? 그래서 뭐다? 3번만 함수가 아니다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뭐라 돼 있냐면 x가 귀찮은데 혹시 이거 중괄호 생략해도 될까요? 네. 착하네요.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함수 찾기를. 이번에는 함수가 되려면 이제 첫 번째 일단은 이거 제발 님들이 이제 어린애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또 마1, 0, 1 세 개만 확인하는데 마1부터 1까지 전체 실수를 말하는 거야.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조심하셔야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얘들아? 네. 그다음 x는 1은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y는 0은 이렇게 생겼고 y는 2는 이렇게 생겼지. 네. 그럼 지금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 안에서만 정의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사각형만 이렇게 그려놔야겠지.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이 사각형 안에서 그림이 잘려지지 않게, 그러니까 뭐냐면 다 정의가 돼 있으면 돼요. x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 그림 좀 그려드릴게요. 직사각형에서.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일단 결과부터 얘기해줄게.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함수 아니거든? 뭐가 함수고 뭐가 함수가 아닐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맞아요. 그 첫 번째가 함수가 안 되고 두 번째가 함수가 돼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래요? 첫 번째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우리 오늘 배웠던 걸로만 뭐가 되지? 1번을 만족 안 하는 걸까? 2번을 만족 안 하는 걸까? 1번. 1번을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x값은 전부 다 이용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이용이 안 됐다고. 네. 그럼 여기 이용됐냐 안 됐니? 안 됐어요. 진짜는 그림이 없어서. 그래서 얘는 1번 조건을 만족 안 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밑에 게 함수인 이유는 일단 x값은 전부 다 이용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너네가 또 이런다고 쌤 근데 얘는 y값이 일부만 이용됐잖아요. 그게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한다고. 얘는 치역인 것 뿐이고 요거는 뭐다? 공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정의역을 말하는 거고. 됐니?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일부분이 됐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는. 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도 상관없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걸 또 그려봐야 되겠지. 맞아? 그럼 직사각형 3개 그려야 되나요? 네. 네. 정사각형인가? 네. 그냥 대충 하세요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 이거 니은, 얘를 디귿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지? 2. 여기가 마이너스 1,2지. 네. 그 다음에 1 넣으면 몇이에요? 0. 1,0 0인가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지. 네. x값 전부 사용됐지? 네. 그 다음 치역은 공역의 일부분 됐죠? 네. 치역의 공역 일치하는 케이스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된다는 거 알겠지? 네. 그 다음 이제 니은 보자. 디귿 먼저 할까? 디귿이 더 쉬워 보이잖아. 네. 자,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야? 0. 마이너스 1,0 0인가요? 네. 그 다음에 1 넣으면 몇이에요? 2. 1, 0이잖아, 맞아? 네. 이렇게 1, 2니까 맞아? 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얘도 함수가 되겠네? 네. 얘도 맞아. 그 다음 이제 니은 번을 보자, 알겠지? 얘는 봐봐, 여기가 아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러면 2차 함수 대칭축은 0일 때가 되잖아, 지금. 네. 0,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 여기 0, 여기가 그럼 0,0 되겠지.
0, 마이너스 여기 안쪽 맞아? 네.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지. 네. 자, 1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0 된다 맞아? 네. 그럼 그림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 맞아? 네. 지금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어. 밖에 있지? 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네. 됐나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림이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이다 알겠지?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더라도 이런 그림은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그림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답은 기억되게 되겠죠 맞죠? 네. 뭐네? 절대 좋아. 절대값이 있네? 아 빨리 말해주지. 자 그럼 얘만 이것만 다시 그리자겠지? 네. 자 쟤는 뭔데? 마이너스 1,0에서 V자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이죠 여기가? 네. 그럼 얘는 0 넣으면 뭐지? 1 넣으면 2 넣으면 뭐야? 1 넣으면 뭐 나와? 2. 1,2는 여기인가요? 네. 똑같네 어차피. 요렇게만 지금 되는 거잖아. 네. 왜냐면 쌤 여기 밖에는요 우리는 아까 x값은 여기만 그린다고. 근데 여기는 x값 바뀌니까 그려 안 그려? 안 그려요. 답은 똑같네 그래도.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안 그린다는 거 알겠지? 알겠죠? 이제 서로 같은 함수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조건 이렇게만 만족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정의역이 같다.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인데 여기 3이나 적을게 알겠지? 두 번째 대응이 같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나는 서로 같은 함수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또 우리 교과서님께서는 공유도 같다고 강조를 해달래.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만족을 하면 어떤 fx랑 gx라는 함수가 다 만족을 하면 우리가 뭐다?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야겠지? 말은 쉽지 맞아? 근데 표기법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x를 떼버리고 이렇게 fg만 적어서 이렇게 하겠대. 됐니? 서로 같지 않으면 여기다 그냥 짝대기 꺼주면 된대. 근데 나는 이 표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어떤 예시가 있냐면 님들 어째 선생님 다 했으니까 합성기호는 알죠? 네. 이렇게 적혀 있어. 여기다가 내가 너네 갖다 붙일게. 이거 OX 문제로 낼게. 이거 O야 X야? 네. 아니. 뭐야? X도 있고 O도 있고 뭐야? 어. 자, O라고 생각 드는 사람 왜 O예요? 결합 법칙. 아니 그 반대. 아, 결합 법칙은 무조건 3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상이? 결합은 이거인 건데 이게 결합인데. 아니에요. 아, 이제 아니래. 설명할 방법 없으니까 아니래. 그럼 왜 아닌데? 왜 아닌데? 약간 필이 오지 않아? 아, 그 필 말고 찍기 말고요. 정의역이 우리 찍으려고 학원 다니는 게 아니잖아. 방금 X 얘기해봐. 누가 방금 얘기했는데 정의역이 바뀌니까. 정형이 바뀐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얘는 정형이 뭔데 그러면? F 아니. 자, 합성함수의 정형은 어떤 함수를 따라가? 안쪽 함수를 따라가. 안에. 안쪽 함수. 얘는 안쪽 함수 F 인버스잖아, 맞아? 네. 그러면 X라고 본다면 얘는 봐봐. 우리가 보통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면 F 인버스는 어디에서 간대? Y에서 X로 간 다음에. 그러면 뭐냐면 얘는 정의역이 Y지. 네. 얘는 정의역이 뭐야? X. X지. 정의역이 다르지. 아. 그래서 정의역이 달라서 X다 해서 X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답이 X란 말이 아니야, 알겠지? X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너네가 한다고 합성 기호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지만 얘네들은 쌤 교환 법칙이 성립해가지고 이거 결과가 I 항등함수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를 뭐라 본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얘. 맞아요. 이라 보면 얘 또 O가 된다고. 그 너네가 막 문제집 보면 맨날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렇게 네. 됐니? 근데 뭐라고? 문제집이야.
교과서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발종 다 뒤져봤는데. 됐니? 네.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어. 그럼 나는 O라고 찍어야 될까? X라고 찍어야 될까? 교과서에 없으니까 X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나왔어. 교과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놈의 표기법 때문에 문제가 생겨. 즉 이 문장이 이 식이 도대체 교환법칙 성립하는 걸 묻는 건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를 묻는 건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맞아. 이런 경우는 원칙은 없습니다, 알겠지? 다만 그래도 너네가 지금 봐봐.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가 막 만들 때 몇십 년 됐을 거 아니야. 한 60대 할머니들도 이게 막 교과서 보고 배웠을 거라고. 됐니? 그러면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살면서요 몇십 년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답이 O가 많을까 X가 많을까? O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O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약속은 뭐다? 두 함수가 같니 다르니를 묻는 게 아니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라고 받아들이면 돼. 쌤 그러면 저는 이 함수 두 개가 다르다를 묻고 싶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야 되나요? 이렇게 바꾸면 돼 그냥. 요거와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라고 물어보면 정의역이 다르다는 이해는 완벽하게 맞아? 네. 그러면 확실하게 뭐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다. X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8종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오긴 할 거야. 근데 학교 쌤이 이렇게 기억님 디귿을 내면 참 좋은데 실수로 이렇게 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님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고 함수 딱 진도를 배울 때 학교 쌤한테 요거 식을 가지고 와서 얘를 O라고 해야 되는지 X라고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학교 쌤이 O라고 하면 이거 바로 대답하면 되고 X라고 하면 얘 바로 대답하면 된다고. 그러면 학교 쌤 중에 이제 좀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이면 설명을 해줘.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관리적으로 이걸 많이 쓴다. 그리고 얘를 묻고 싶으면 이렇게 표기한다 라고 하면 설명 똑같이 해줄 거야. 근데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학교 쌤이 이제 당황 시작하겠지. 뭐지? 뭘까? 둘 다 맞는데? 뭐지? 너네 놀리면 안 돼. 그래서 학교 쌤들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 알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거가 맞다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요 표기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뭐지? 여기서는 그냥 교환법칙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기를 했으면 다를 거 아니냐, 맞지? 근데 표기법의 문제라는 거라서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 되고 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셔야겠지. 내가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또 학교 쌤이 고집이 세가지고 아니 이거는 무조건 이건데? 라고 하면 할 말은 나도 없는 거 알겠지? 됐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물어보셔야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예시가 하나가 있어요. fx라고 하는 게 x-1 x제곱 -1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 다른 함수예요? 네. 이유가 뭐죠? X 마이너스 X가 1이 1이 아니면 0이면 안 되니까 그 X는 0. 우리가 말을 어렵게 했죠? X. 그냥 뭐라 하면 돼? 정의역이 달라서 그것만 하면 되잖아. 얘는 정의역이 뭐가 돼? 정의역은 1이 1이 아니야. 1 빼고 다 되잖아, 맞아? 네. 얘는 실수죠. 시선제죠? 네. 두 개가 간이 다르니? 달라요.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 정의역이 달라서 여기까지 됐네? 근데 너네가 또 오케이는 생기는 애들인데 대응이 같다라는 것과 그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말이 다른 건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부터 정리하자. x가 0, 1, 2 그리고 y는 r로 잡을게. fx가 뭐 해야 될까? x gx가 2 빼기 x 이렇게 있다 치자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뭐 하냐면 쌤 이거 두 개 같은 함수예요 라고 해. 뭐라고 하냐면 쌤 얘 0 넣으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나오니까 0, 1, 2 나오고 얘는 0 나오면 2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0 나오니까 0, 1, 2 나오니까 같지 않냐? 는 치역이 같은 거지 두 함수가 같은 건 아니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대형이 같다는 거는 순서쌍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순서쌍이 뭔데? 0,0, 1,1, 2,2잖아 맞아? 얘는 0,2, 1,1, 2,0 맞아요? 순서쌍이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다? 대응이 같다는 거지 치역이 같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맞죠? 됐지? 네. 자, 서로 같은 함수를 골라줄래요. 그래서 지금 기억번은 뭐라 돼 있냐면 정의역은 마 1이랑 1인데 fx는 x, gx는 x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자, 아까 정의역은 지금 이미 한 개로 주어졌으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공역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응만 확인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몇 지나가? 마이너스 1, 1,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대응 같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봅니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니은 얘는 정의역이 언급이 없잖아, 맞아? 네. 그럼 얘도 정의 가능한 걸로 일단 보면 된다고 됐니? 네. 근데 fx가 뭐라 돼 있니? 위에 거 예시가 똑같이 돼 있구나. 내가 대충 만들었구나 문제를. x 마이너스 x 제곱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뭐라고? R. R. 얘는 정의역이 일이 아니고 이제 귀찮은 게 이렇게 적을게. R 빼기 1. 그럼 두 개 같니 다르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얘는 두 함수는 서로 다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fx가 절대값 x, 그 다음에 gx가 루트 x 제곱. 자, 정의역은 없으니까 실수선택 지역에서는 네. 자 질문 이게 뭐랑 같니? 절대값 X. 절대값 x 똑똑한 아이 들구나.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10까지 일치하네. 네. 정의역은 언급 없으니까 실수선택했지? 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같은 같은 함수. 함수. 같은 함수라고 봅니다. 자 이제 질문 시작할게요. 살짝. 자 방금 너네가 얘기했어요. 얘는 뭐라고? 절대값 X. 그러면 나는 얘를 부를 거야. 어. 얘는 뭐야? 그냥 그냥 x? 그냥 x가 뭔데 도대체? 그냥 x? 절대값 X. 절대값 x? 뭐야? 왜 다들 뭘까 고민하고 있지? 실수를 말하는. x 값은 실수 전체라고 할게요. 그냥 뭐 실수 전체 아니면 그냥 x가 아니야? 뭐 하는 거지? 그냥 X 아니야. 그냥 x. 그럼 왜 그냥 x냐? 노트는 이뿐이니까 그냥 근데 마이너스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수 그냥 x가 실수 전체인 거니까 x 음수 가능합니다. 음수 가능하잖아. 음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풀만해. 풀만 그러면 풀만은 또 절대값이다. 하지만 얘는 x라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맞아요. 근데 계산하다 만 거지. 봐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루트 x 곱하기 루트 x잖아. 저 식의 기호는.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아요. x가 0 이상이면 네. 그냥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뭐다? 이렇게 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절대값 x가 되겠지. 네. 됐니? 네. 근데 x가 0 이상이니까 절대값 x는 뭐로 나와? 그냥 X. x로 나온다고 맞아?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경우는 너네 음수의 거듭제법 배웠잖아 수학상 수수할 때. 그러면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붙이고 여기 안에 그냥 똑같은 거 두 개 줬잖아 맞아? 네. 그럼 얘는 요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네. 요거 뒤에 거는 절대값이라면 근데 x가 음수면 절대값 x는 뭐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오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니까 뭐가 나와? 그냥 x가 나온다고. 네. 그래서 얘는 항상 x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네한테 시험 문제로 얘가 많이 나오잖아. 뭐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얘의 제곱이 뭘까? 자신 있게 대답해봐. 알파. 이상한 아이들이 많구나. 방금까지 설명을 두 장 했는데 틀리네. 자, 얘는 두 가지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당황스럽다. 맞아요. 조금만 생각을 하셨네요. 요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가 이게 나오는 게 있고 요게 나오는 게 있어요. 됐니? 수학사 공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지? 내가 알기로는 1분까지 하고 넘어왔던데 잘못 알고 있나요? 오늘 담임쌤 좀 조져야 되겠네. 애들이 왜 이것도 모를까요? 이러면서. 안 돼요. 일단은 순서상으로 해줄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만화일 때예요.
이거는 뿔뿔일 때, 뭐 요거는 대충 눈치챌 거라고 믿을게겠지? 네. 그다음 여기는 뿔마일 때고 맞뿔일 때도 돼요. 그 다음에 영도수 들어가도 되잖아, 맞아? 네. 그러면 뿔 제로, 제로 뿔. 왜 이렇게 길까? 뭐가 많다. 됐니? 네. 근데 이 부분은 공통이에요. 왜? 0은 무조건 0 아니야? 네. 그래서 요것만 차이점이고요. 이렇게만 다르고 뒤에 거는 그대로예요. 둘 다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만족하는 뭐 정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이거 세워줘야 되고 이 조건을 해도 이거 세워줘야 돼요. 두 번 세워야 돼요. 쟤네들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를 묻나? 너네가? 다 적은 거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봐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인 경우로 볼게, 알겠지? 네.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은 기호상으로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얘 전개를 해주면 얘는 루트 알파 두 개를 곱했으니까 1에 되고 맞아? 네. 네. 얘도 루트 베타 두 개를 곱했으니까 뭐가 돼? 2에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랑 맞아? 네. 물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두 배에도 상관은 없겠죠. 네. 여기까지 됐나?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늘 x라며 맞아? 이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알파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 베타가 나온다고. 그런데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알파 베타 들은 다음에 맞아? 네. 얘 똑같잖아. 그래서 네. 몇 배? 2배.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됐네? 근데 그 외에는 요게 나와요. 그럼 너네가 또 이런다고. 쌤 사실은 제가 이거는 본 적이 많은데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네가 다 배워서 알아요. 뭐냐면 루트 2랑 루트 마삼을 곱하기를 할 때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i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뭐야? 루트 6이고 여기 i가 되잖아. 네.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기해?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2 곱하기 뭐야? 아, 3. 즉 마이너스 앞에 안 붙는다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해보자. 왜 계속 내가 수성성을 하는지 모르겠네.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 여기서 a는 실수라고 할게요. 네. OX. OX. 쉬운 거 묻고 있잖아. 오. X. 어? 오? 근데 문제 의도가 X인가? 이런 역주력하지 말겠지. 본인 지식을 믿고 대답을 아 하세요. 잠깐만. 늦었어요, 알겠지? X야. 뭐였어?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A가 0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맞아요. A가 음수일 때는 이거 못 써요. 그러니까 A가 음수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저 안에 이거잖아. 네. 이미 얘는 루트 2라고. 너네 여기서 아이 꺼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알겠지? 요 기호를 쓰려면 A가 0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으면 알겠지? 근데 0은 왜 되나요? 어차피 다 0이니까. 성립하는 경우라고. 됐습니까? 네. 이해했지? 네. 방금까지 수상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필기하고 그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진짜 근데요. 네. 그냥 궁금한 네, 건데 얘가 루트 a i잖아요. 네. i는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아닌가? 네, i는 루트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그 머리가 그러면 계속 이래 나올 거야. 좌변은 루트 2나고 왼쪽은 마이너스 루트 2 나올 거야. 무슨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식의 정의는 A가 0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겠지? 네. 죄송해요. 영상 보는데 그 소리 내봐. 그럼 애들이 그냥 ASMR인가 이렇게. 이해잖아, 맞지? 자, 우리는 이렇게 뭐다? F는으로 돼 있는 이런 두 식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 방정식은 보통 문자의 종류가 뭐야? 문장? 문자 종류가 한 개짜리가 있고 2개 이상짜리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2개 이상은 적절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노가다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개짜리는 약간 연립한다는 마인드로 가면 되겠지. 근데 요거는 수능 칠 때까지 나오는 아이디어라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겠지?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문자가 mn 2개잖아, 맞아? 네. 그럼 적당한 값을 넣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많이 풀어야지만 실력이 는다겠지. 일단은 F0 구해달라며. 그러면 mn에 뭘 넣고 싶은? 0 넣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야 되겠지. 그럼 얘는 좌변은 F0 맞아?
네. 우변은 F0의 제곱이 두 개니까 2의 F0. 제곱 이러는 거 맞아? 네. 설마 여기서 F0는 2분의 1이요?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이랬지. 우리는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잖아.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요. 차라리 뭐다? 0일 때 0이 아닐 때 케이스 분류를 하던가 아니면 넘겨서 묶던가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풀면 두 개가 될 때 나오잖아. 0이라고 하는 놈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 두 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런데 현재 공역이 뭔데? n0라고 맞아? 네. n0 안에는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2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다? F0는 제로 딱 한 개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1 구해달라며. 근데 쌤 그러면 이제 1 넣으면 되나요? 1 넣으면 2가 돼버리지. 네. 0 그래서 하나는 0, 하나 하나는 1. 그러면 자배는 F1 되고 이제 암산하자겠지. F0의 제곱인데 F0는 0이니까 필요 없고 맞아? 여기는 이제 뭐가 돼? F1. F1의 제곱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F1이 0이 아니라 돼 있네? 그럼 이번에는 나눌 수가 있다고 맞아? 네. 그러면 나누면 F1이 뭐가 나와? 1 오 나눠도 0이야? 진지현 씨는 앞으로 이걸 0이라 부르겠다. 받아들인 게 알겠지?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됐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구하려면 걔가 뭐? 1 넣으면 되겠지 맞아?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 많이 풀면 알아서 실력이 느니까요. 그러면 F1의 제곱이 두 개지? 네. 근데 F1이 1이라며? 그럼 뭐가 나와? 2 2 나온다고. 그래서 0, 1, 2를 더해달라면 3 이라고 써서. 자 문자가 이제 한 개짜리예요. 이때는 보통 우리가 뭐냐면 이 구하고자 하는 이 숫자 기준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괄호 안이 5가 되는 숫자를 하나 찾아주고 여기 괄호 안에가 5가 되는 숫자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뭐면 돼? 마상. 마상 한번 대입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넣으면 돼? 3. 이렇게 두 번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식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F5 그다음 마이너스 5 F-1 왜 이렇게 느린 얘들아? 빨리 해도 느려. 자 3 나올 뻔에 뭐가 돼요? 5F 마이너스 1 그다음에 7 F5 F5는 1 이랬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잠깐 머릿속으로 F-1을 A F5를 B라 본다면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 방식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연립의 구조로 나오게 된다고. 문자 종류가 한 개일 때는. 됐니? 네. 그러면 이 두 식을 뭐? 그냥 더하면 더하려고 왜 너무 빨리 기다려줘 알겠지? 우리 기다림의 미학을 각자 몇 번 얘기했니? 자 더하면 6 F5 맞나요? 네. 그게 2네? 2. 그러면 F5는 3분의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문자 종류가 한 개일 때 이렇게 본다고. 와. 그래서 나중에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fx도 식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은 안 할게 알겠지? 네? 그 문제 조금만 뒤에 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라 돼 있냐면 n이 음이 아닌 정수, 0 이상 정수라 적을게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돼 있냐면 f의 10n 더하기 k 얘가 fn 더하기 k k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f0가 0 이때 f99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알겠지? 위험해요 알겠죠? 네. 정말 위험해서 안 타는 게 좋아요. 뭐 답만 찾으면 그렇게 금방 찾을 수는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합시다 알겠지? 자, 요 식을 지금 만족을 한데 근데 K는 0부까지밖에 못 넣는데 그럼 봐봐 얘들아 99를 지금 요걸로 표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10 곱하기 9 더하기 9 맞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를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999를 9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0 더하기 9 그렇게 전개하는 게 십진법의 전개식이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의 계산법은 뭐냐면 K랑 10은 사라지고 맞아? N만 살아난다며. 그럼 요게 N 자리 맞아? 네. 그러면 뭐가 돼? F 플러스 F9고 요놈의 K는 그냥 그대로 밖에 꺼낸다며. 플러스 플러스 9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보자. N이 0인 경우를 보자고. N이 0이면 이 식은 뭐가 되지? F K고 여기는 F0 더하기 K. F0이 뭐래? 0 그럼 얘는 뭐가 나와? K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뭐다? 그냥 FK는 K라고. 그러면 F9는 뭐가 돼? 9 되니까 얘는 답이 뭐가 돼? 18 되겠지, 맞아? 쉽죠, 맞죠, 문제가? 네. 근데 실제로는 약간 계속 이제 뭐지? 꺼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아마 1분책에서 아마 이 표현이 한번 나올 거예요. 숙제 풀다가. 자, 그 다음 이제 요걸로 볼게요, 알겠지? 자, 얘는 소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대. 근데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꿔달래. 맞니? 네.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로 해보자. 어떻게 돼? 이거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면 되나요? 네. 그러면 곱하기는 다 더하기로 나타내자며. 네. 그럼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F2의 제곱 F3 F5 맞아? 네. 근데 2의 제곱도 2 곱하기 2잖아, 맞아? 네. 그러면 F2 더하기 F2가 되겠지. 네. 그럼 그걸 우리가 2F2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네. 얘는 2F2 F3 저기 F5 2, 3, 5는 소수 맞아요? 네. 그럼 얘는 그대로 2는 2, 3은 3, 5는 5 나오겠네? 네. 그럼 얘는 4, 3, 5 5 하면 몇이야? 12가 나오게 된다고. 쉽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로그 맞죠? 로그를 만족한 식이죠, 맞죠? 똑똑한 애들이 많구나. 바로 로그 1초 만에 나온 거 보니까. 소수가 뭔지는 알지? 자, 1 소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 소수 정의가 뭐야? 일과 자기 자기 일과 자신 약수로 가진 수. 그러면 1 되잖아. 아. 1보다 큰, 뭐 그런 붙여도 되고 1이 아닌 수 중에서 아. 1과 자기 자신 약속을 갖는 수야, 알겠지? 네. 앞에 그 말 붙여줘야 돼. 네. 그래서 P라고 쓴 이유는 아니? 소수가 영어로 프라임 넘버야, 알겠지? 아, 네. 그래서 P를 많이 써요, 알겠죠?